1차 체포영장보다 2차 체포영장의 유효 시한이 조금 더 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1차 체포영장은 일주일이었죠. 1월 3일에 딱 일주일 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에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는데 설 연휴 직전까지 유효기간 한 3주 정도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1월 10일인 오늘 오후 2시에 경찰들이 국수본에 집결해서 어떻게 할지 최종적인 논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최소한 이 기간을 다 채운다기보다는 또 그리고 2차, 3차 여러 차례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한 번에 2차 체포 시도 한 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경찰이 드러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확보한 공수처 여러 가지 전략들도 이제 세우고 있는 듯한데요. 그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전 앵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2차 체포 전략에 골머리를 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로요. 먼저 경호처를 흔들겠다.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을 먼저 우선 체포한 이후에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진입, 내부로의 진입이 더 쉬워진다 이런 예측이겠죠. 그 다음 2단계 체포 베테랑을 총동원령을 내린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흉악범 그리고 또 마약 사범 등 체포에 특화되어 있는 형사들 1000여 명을 집결시켜서 마수대 등등이 되겠죠. 이 형사들을 위주로 투입시킨다. 그리고 3단계 크레인 달린 군안차를 동원한다. 차벽과 버스 등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레인을 동원해서 차벽을 뛰어넘겠다. 버스를 뛰어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이 경호처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 요구가 있었고요. 이 소환조사 오늘 오전 10시에 응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 3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하겠다 이런 방안인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가 우선시되는 것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강재 변호사님. 지금 첫 번째로 경호처를 흔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측에서 지금 박종준 처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만큼 대통령의 신병이 급박하게 돌아간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경찰과 출석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게 될 것인데 경찰에서는 아마도 그 후가 아니라 당장 출석하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아마도 체포영장을 가지고서는 신병 확보를 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수사기관들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비상계엄 상황에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공권력끼리의 충돌 그리고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체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수본에 경찰들이 집결해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저희 속보 단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지연 앵커 같이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가정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과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